40대 부부가 오랜만에 밤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. 그런데 아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전화를 거는데요. 바로 아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진상 손님이었습니다. 아내는 외상값을 빨리 갚으라고 쏘아붙인 뒤에 전화를 끊는데요. 잠시 후 부부의 야간 드라이브는 끔찍한 사건 현장이 됩니다.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살인 암호입니다. 자, 2016년 사건인데 두 아이를 둔 40대 부부가 야간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시작됩니다. 네, 결혼 25년 차 40대 부부였고요. 밤에 이제 아이들 집에 둔 채 잠시 야간 드라이브를 나왔다라고 합니다. 드라이브를 나와서 잠시 차를 세워놓고 남편이 이제 담배 같은 걸 피러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1톤 트럭이 남편을 덮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하지만 과대수출을 안타깝게 남편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. 처음에는 이게 단순 뺑소니인 줄 알았는데 CCTV를 본 경찰이 이걸 살인사건으로 전환을 했어요. 왜냐? 저 트럭이 주변을 빙빙빙 돌고 있다가 남편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었던 겁니다. 아, 노렸다는 얘기군요. 네. 자, 그래서 얼마 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네, 근데 아내였습니다. 남편이 사고가 나던 그 시간에 차 안에 타고 있었던 아내 강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사고 당시 쾅 하는 소리가 인근에 크게 울렸고 사고 충격으로 CCTV도 이 모래에 가려져서 화면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. 당시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 있던 비닐하우스 화원 주인도 이 사고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던 건데요. 그런데 정작 차 안에 있었던 아내는 휴대전화 게임을 하느라 사고 소리를 못 들었다,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또 신고자인 화원 주인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 아내가 피투성이가 된 이 피해자를 보고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. 경찰은 아내 강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강 씨가 1시간 전까지 남성 손 씨와 3차례 통화를 한 게 드러났습니다. 손 씨는 피해자 부부와 잘 알고 지내던 이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. 자, 오 교수님, 뭐 딱 냄새가 나네요. 네, 대충 이제 견적이 나오는 그런 사항인데요. 이제 게임 하느라고 소리를 못 들었다. 그리고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여성이 별로 이렇게 슬퍼하는 기색이 없다. 또 바로 직전에 다른 남성과 통화를 했다. 바로 그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경찰이 집중 추궁 끝에 이 아내가 청부 살인을 갖다가 했다라고 자백을 갖다 받아냅니다. 이 강 씨에 의하면 자기가 남편 몰래 2,500만 원 카드빚을 졌는데 혹시 들킬까 봐 이 손 씨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청부했다는 거죠. 이 손 씨라고 하는 사람은 40대 남성으로서 이 10년 전에 이 아내 강 씨가 운영을 하던 그 노래방에 손님으로 오면서 피해자하고도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혼자 사는 남성인 바로 이 손 씨 같은 경우가 노래방에 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손 씨에게 아내 강 씨가 전화를 해서 남편 때문에 힘들다, 남편이 너무 가부장적이다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또 가끔씩 이 손 씨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린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2015년 11월 달에 바로 강 씨가 이 남성 손 씨에게 500만 원을 주면서 자기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하는 살인 청부를 하게 된다는데요. 이 500만 원이 너무 적네요. 예. 그러니까요. 이 카드빚 2,500만 원 때문에 남편을 죽여달라는 이 아내나 500만 원 받고 사람을 죽이려는 손 씨인가 그 사람이나. 그렇죠. 납득하기 어렵죠. 당일날 이렇게 남편한테 시비를 좀 걸어요. 시비를 건 다음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드라이브 좀 나가자라고 드라이브에 나간 다음에 밖에서 이제 이런 일이 나는데 이 손 씨, 강 씨 사이에 암호가 좀 있었습니다. 암호는 뭐냐면 전화해가지고 외상값 갚아야죠 라고 하면 지금이 남편 죽일 적기니까 실행하자는 뜻이고요. 그 전화 받고 바로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공범이 드러납니다. 네, 이 사건 발생 6일 뒤에 이 공범인 50대 이 씨가 추가로 검거됐습니다. 범행 당일 손 씨가 이 씨에게 형 오늘 작업하기로 했다라고 하자 이 씨가 오늘 하기로 한 거야? 오늘은 시간이 좀 안 되는데? 라고 얼버무리고 나서 전화를 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원래는 강 씨가 남편을 유인해서 이 범행 장소로 데려오면 손 씨가 차량에 돌을 던져서 피해자를 유인한 뒤에 이 씨가 차로 칠 계획이었지만 사건 당시 이 씨가 안 나타났다고 하고요. 하지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거다. 진짜로 살해할 줄은 몰랐다.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양 변호사님, 고작 500만 원 받고 성인 남성 2명이 사람을 죽인다고요? 믿어지지가 않죠. 경찰도 믿질 않아서 다시 수사를 했습니다. 알고 봤더니 아내에게 한 10년 동안에 남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, 손해보험 합해서 10개가 넘었던 겁니다. 그리고 보험금은 16억 원가량에 달했던 거고 이 아내,
이 남편이 죽으면 보험금을 나눠 갖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저런 흉측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고 결국 아내는 살인 교사로 징역 27년 그리고 실행에 옮겼던 손 씨는 살인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자, 교수님, 이 아내 강 씨 그 사망한 남편과 25년 차 부부, 더군다나 두 아이가 있었답니다. 25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았던 남편을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렇게 청부 살인까지 하면서 죽여야 했을까요? 그러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뭐 남들이 봤을 때는 25년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헛살은 거죠.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남편이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남편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살해하고 그 보험금을 타서 호의호식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, 이 손해보험을 자기가 가입을 하고 수혜자를 배우자로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보험을 드는 사람이지 자기 배우자의 이름으로 들어놓고 그 수혜자를 자기로 하는 거, 이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정말 이거 좀 너무 그냥 이 내막을 아니까 너무 그냥 허탈한 사건이에요, 그냥. 굉장히 허무해지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고 결국 돈에 눈이 멀었을 경우에 어떤 일까지 극단적으로 저지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보험 가입할 때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험 명의자 같은 경우에 자기가 반드시 그런 어떤 보험이 가입됐다는 걸 통지해 주도록까지 좀 보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, 최근에는. 그렇군요.